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예, 슬공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 우리 슬공님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네, 그런 이제 배너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맞아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요즘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남해 포말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뭐 책들도 다 고전만 읽고 있어가지고 맞아. 나는 심지어 국부론 읽어.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들 같아. 예, 그래서 좀 네. 요즘으로 현대로 돌아와 봅시다. 네,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예. 너무 핫하던데요. 이 네, 회사? 완전 핫하죠. 네. 그 반도체 업계의 애플 같은 존재. 음. 자, 요즘 주가가 아주 많이 상승을 해서 네.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은 거의 지금 엔비디아에 많이 몰리고 있대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이제 반짝 인기가 아닌 것 같대요. 심상치가 않아요. 맞아요. 이 네.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거기에 편승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네, 뭐 반대 예를 들어보자면 로블록스 약간 반짝 기업이었지. 그러니까 수익률- 처음에 너무 핫했는데. 그죠. 네. 이제 수익률 뭐 60%까지 갔다가 네. 이제 마이너스 30인데 저 같은 경우. 다행히 많이는 안 사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 네. 자, 반도체 하면은 열정 씨가 저보다는 좀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그죠? 그게 네. 많이 안다기보다는 제가 1년 전이었나? 네. 또 반도체에 꽂혀가지고 작년 여름. 반도체 책을 막 찾아보고 공부를 네. 엄청 열심히 했던 그런 그쵸. 추억의 산업이죠. 네, 네. 우리 이제 작년 에피소드 잘 뒤져보시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보충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가 제가 이제 반도체 공부하면서도 주목해서 봤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반도체 기업을 공부하면서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주식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네. 많이는 못 사고 한두 주씩 오. 그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오, 잘하셨네요. 네. 요즘 들어서 특히나 미국 주식 시장의 자금이 엔비디아로 몰리는 게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도 궁금했는데 네. 이제 때마침 더 뉴욕타임즈 2023년 8월 25일자 네. 예, 요 신문에 심층 기사가 났더라고요. 최근 기사네요. 네, 최근 기사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자, 엔비디아 하면은 요즘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그렇죠. 자, 열정 씨 질문이요. 네. 엔비디아 이전에 음. 제일 잘 나갔던 미국 반도체 기업 기억나시죠? 알죠. 그 이제 모든 컴퓨터에 딱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죠. 인텔 인사이드라고. 맞아요. 그 인텔이 제일 이제 핫한 반도체 기업이었죠. 그죠. 한때 그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만 보고 컴퓨터 살 정도였잖아요. 그쵸. 그죠.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기업보다는 요 네. CPU 요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어, 어디서. 그래서 그거만 보고 샀었죠. 그죠. 난 그 멜로디도 기억나. 딴딴딴딴 이거. 그런데 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엔비디아와 인텔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죠? 일단 뭐 제가 볼 때 인텔부터 약간 살펴보면 네. 인텔이 초심을 잃었어. 막 CEO 뭐 약간 불륜 사건도 있었고. 맞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자, 그 기사에서는
그 차이가 AI에 맞는 칩에 엔비디아가 주력하면서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이 미래를 좀 내다봤네요. 엔비디아가 AI에 주력한 거. 요게 바로 차이가 나기 시작한 포인트예요. 맞아. 예. 자, 엔비디아는 어떻게 자사의 칩을 차별화했냐? 네. 자, AI 프로그래머들이 있잖아요. AI 네. 개발자들. 네. 이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면 AI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대요. 오. 예. 그래서 현재 수많은 그 AI 프로그래머들이 네.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 자신들의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네요. 그랬다는 어떻게 보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AI 개발하면 엔비디아 칩이 표준이 돼 있다고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한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면은 그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죠. 그렇죠. 거의 뭐 예.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90% 이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죠. 성공했네요. 예. 엔비디아가 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네.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해 온 거예요. 네. 이 태스크들은 어떤 것이냐? 네. 이미지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또한 챗 GPT와 같은 챗봇을 위한 텍스트 생성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 폰을 사용할 때 이용하는 그런 대부분의 그쵸. 어떤 태스크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한때는 수많은 칩 메이커 중에 하나였는데 네. 갑자기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한테는 네. 생소한 기업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은 네. AI 트렌드를 재빨리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일찍 AI 개발에 필요한 칩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예측에 의한 거였다면 정말 네. 대단한 분들이시고 그쵸. 운이었다면 정말 운 좋은 분들이시고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한 기업인 것 같긴 해요. 아,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AI 아직 멀었다라고 맞아요.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알파고가 이세돌 이기고, 예, 이세돌 기사를 이기고 그다음에 이 요즘에 챗 GPT가 나오면서 막 갑자기 예,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트렌드를 엔비디아는 훨씬 먼저 읽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애플도 혁명이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네. 혁명의 중심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분의 어떤 정말 예측력과 네. 정말 뛰어난 능력 때문에 네. 애플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네. 엔비디아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도대체 누구죠? 예, 바로 그분이 젠슨 황이라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엔비디아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예요. 성이 황이면 혹시 한국 분? 저도 살짝 이렇게 기대를 해봤어요. 혹시 황강. 네, 자랑스러운 한국의 황 씨가 아닐까. 그렇지. 어느 가문 황씨요. 자, 그런 기대를 약간 했는데 네. 뭐 대만계 미국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반도체하면 또 대만이긴 하네요. 그쵸. 반도체와 또 연결돼.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는 이제 60세시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쵸. 혁신가라고 해서 난 되게 예. 젊을 줄 알았어. 예, 근데 네. 또 되게 젊어 보이시는 외모기는 해요. 예, 그 인상이 약간 디즈니 만화 업 보셨나요? 네. 업의 맞죠. 그 주인공 할아버지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래요? 이거 이게
젊은 있을까요? 인상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그분 그 할아버지를 약간 젊게 만들면 제스망이야. 그리고 좀 귀엽게 생기셨나 보다. 맞아요. 약간 한국 얼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동양인이니까 어쨌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의 시그니처 룩, 네, 블랙 터틀넥에 청바지에 뉴밸런스 운동하잖아요. 맞아요. 이분은 이제 검은 가죽 자켓. 이 시그니처 룩을 만드는 게 유행인가 보다. 그 그런가 CEO들 봐요. 사이에서는. 네. 이 검은 가죽 자켓 여름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좋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시원하실 수도 있어. 앞으로도 이제 가죽 자켓이 많이 팔리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 엔비디아의 요 CEO 젠슨 황 잠깐 알아봤고요. 네. 자, 그 엔비디아는 단순히 반도체 칩만을 만드는 게 아니래요. 저도 좀 놀란 게 이 컴퓨터도 생산을 한대요. 컴퓨터도요? 네, 이제 특화된 컴퓨터인데 네. 요 컴퓨터도 생산을 하고 이 컴퓨팅 서비스도 제공을 한대요. 많은 부분에서 걸쳐 있네요. 네, 그래서 요런 걸 제공하면서 이 AI 개발에 원스톱 샵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칩을 사면 이제 한마디로 올케어 서비스지. 그러네. 우리가 이제 찜질방 가면 이제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찜질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뭐 네일도 받고 밥도 먹고 올케어로 다 할 수 있잖아. 하루 종일. 그런 서비스네요. 그런 원리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못 나오네. 못 나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간 기존 고객을 못 나가게 하는 거. 맞아요. 자, 다른 칩 메이커들이 칩만 만들어서 제공했다면 엔비디아는 그 칩과 칩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공을 하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칩을 찾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진짜. 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거든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곳들은 어떻게 했나. 자, 구글, 아마존, 메타, IBM 같은 곳들도 이제까지 AI 칩을 만들어 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칩 판매량의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와, 높네요. 네. 자, 게다가 그 생성형 AI 모델 트레이닝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크다고 합니다. 즉 7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NVIDIA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언니가 여기서 얘기한 생성형 AI 모델 이 용어가 살짝 어렵거든요. 네. 요건 뭐예요? 네, 저도 요번에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예전에는 컴퓨터한테 1 더하기 1을 계산해줘 라고 명령을 하면은 2라는 답을 주고 끝이 났죠. 그쵸. 그게 답이니까 정답. 네, 그게 컴퓨터의 임무였죠. 네. 하지만 이제 AI 모델은 단순히 산술적인 답 2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이런 기존의 노래가 단순히 나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아니고. 네, 그거 수준도 또 더 넘어섰어.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1 더하기 1송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귀요미송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기까지 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광고에서 롯데리 땡? 그 광고 봤는데 이거는 뭐 AI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그게 햄버거 이미지를 보고 AI가 만든 거래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AI란 말이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뇌를 가지고 1 더하기 1을 들었을 때 단순히 2만 떠올리는 게 아니죠. 그쵸. 정말 5만 가지 생각과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1 더하기 1을 물어보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 더하기 1 너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을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또 생각을 인간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정말로 개수가 하루에. 이런 생각을 인공지능은 인간의 내용량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아이디어와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더 진짜 인간 한 명의 뇌보다 훨씬 더 방대한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인간의 한 명으로서 인공지능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많이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정치가들도 모여서 규제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그렇죠. 기술이 지금 너무 발전을 했는데 네. 규제가 못 따라와서 이거를 못 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의조차도 G7 이런 강대국들만 모여서 하고 있더라. 그들이 표준을 만드는 거지.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석학들과 정치가들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거스를 수가 없는 이 트렌드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터미네이터 영화가 떠오르면서 무섭기는 한데. 맞아요. 그죠. 영화들에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맞아. 디스토피아, 아마게돈 이런 맞아요. 식으로. 자, 어쨌든 엔비디아로 이야기를 다시 돌려옵니다. 네. 엔비디아 좀 수치를 좀 알아볼게요. 네. 자, 엔비디아가 8월 셋째 주에 2, 4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네. 자, 135억 달러였습니다. 아이고. 와, 이게 한화로 얼마가 되냐면요. 18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1년이 아니라 한 분기예요. 2, 4분기. 진짜? 네. 와, 무섭죠. 18조. 네네. 와, 3개월 동안 매출이 18조인 거예요. 이게 작년보다 101% 상승한 수치라고 하네요. 2배가 됐다는 거네요. 네. 자, 이 매출에서 원가와 비용을 제외한 수익, profit. 자, 그것은 9배가 치솟았대요. 9배요? 네, 9배. 그래서 거의 62억 달러인데 한화로 8조입니다. 아니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 무섭죠. 네. 와. 이 매출이 지난 5월에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예상한 수치보다도 높았대요. 월가가 깜짝 놀라고 이 월가의 스윗하트가 된 거지. 그러니까 월가가 사랑하는. 이거 예전에 언니 그 에피소드에서 배웠어. 어닝 서프라이즈. 네, 어닝 서프라이즈. 딱 이 어닝 서프라이즈네. 그렇죠. 그죠? 그때 주어들은 이제 배움을 써봤어요. 네, 역시 우리 열정 씨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서 그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가 1조 원 달러가 됩니다. 1조 클럽. 네. 하나로 1,300조 원이에요. 아이고. 와,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잘 나갈 때 시총 1조 달러가 되었다가 지금 내려갔지. 네, 7,500억 달러 정도로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시총 기준으로만 봤을 때 현재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2023년 이제 9월 7일인데요. 네. 현재는 테슬라보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요. 시총 기준만 봤을 때. 그러네요.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거네요. 네. 우리 그 테슬라가 이 1,000조 회사가 됐다라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막 더 사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맞아.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니 그 대단한 숫자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살금살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테슬라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요란하게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모든 약간 사람이 CEO의 이목을 스타일도 약간 좀 너무 쇼위하잖아. 근데 엔비디아는 눈 떠보니까 거의 다 있네. 그러니까. 혹시나 슬공님 중에 시총 개념 잊어버리셨을까봐 우리 이제 열정 씨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배웠죠 이제. 네, 시총. 이제 저 주식 시장에 현재 이제 유통 중인 그 회사의 모든 주식의 가치를 합한 그런 금액이 그죠? 시총이죠. 네, 시가총액의 준말 시총. 네네. 열정 씨 역시 똑똑하세요. 언니 네. 덕분이죠 뭐. 여기까지 제가 아닙니다. 온 거. 이렇게 똑똑한 동생 덕분에 제가 든든합니다.
자, 지난 불마켓에 엔비디아 매수한 분들 꽤 많으시죠? 저를 네, 포함해서. 열정 씨와 저도 그 중에 두 명인데. 네. 자, 근래에 있었던 그 베어마켓에서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맞아요. 속상했어요. 되게 네, 말도 못하고 다른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때 엔비디아도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맞아.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나? 이랬었는데 네. 와, 지금 놀라운 성과죠. 그쵸. 네, 고객들이 다른 칩이 있는데도 엔비디아만 사려고 한대요. 지금 18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도 엔비디아를 사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 기업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서 뒤처지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사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고객들이.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말에 따르면 네.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이제 GPU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요게 좀 새롭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뭐지? 정보 처리 기사인가 요 시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랑 그다음에 요 GPU의 개념도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GPU는 정말 간단한 그냥 좀 수동적인 막 요런 칩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대체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요 GPU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자, 요 GPU 뭐냐? 반도체에 조금 관심 없으셨던 쓸공님들 위해서 네네. GPU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자, GPU는 그 Graphic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는 이 컴퓨터 CPU라는 건 중앙 처리 장치 얘기예요. 네네. 제일 중요한 칩. 요 명령을 이제 받아서 네.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품 정도로 취급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책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임과 3D 이미지, 멀티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래픽 연산 전용 프로세서로 발전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GPU라는 용어 자체도 네.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래요. 예. 그러니 뭐 GPU에서는 뭐 1등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CPU를 따라 모방해서 만든 거겠죠. GPU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젠슨 황이 언제 이 엔비디아를 만들었냐. 자, 1993년에 이제 요 기업을 시작을 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혼자 하신 건 아니래요. 공동 창립자가 있어요. 네. 약간 이것도 잡스랑 비슷하죠. 그러네. 두 명이 했던 거. 그쵸. 자, 이때 엔비디아는 비디오 게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칩을 계속 고도화시켜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게임 산업의 발전과도 굉장히 영향이 있겠다. 그렇게 그쵸.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GPU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과 다른 점이 뭘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차이점은 뭐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은요. 복잡한 계산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데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 태스크가 있으면 쪼개서 1번 하고 2번 태스크하고 3번 태스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렇죠? 그거를 엄청 빠른 속도로. 반면에 엔비디아의 GPU는 단순한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장인과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장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잖아요. 그치.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뭐 매듭장인, 뭐 염색부터 시작해서 막 꼬고, 뭐 끝까지 하시잖아요. 이 장인이야. 근데 굉장히 그 CPU는 그 일을 빠르게 하는 장인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GPU는 일을 잘게 쪼개서 이제 대기업처럼 부품처럼 만들어서 한 번에 쫙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 사실 단순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 대신 그 태스크의 수가 많다고 해요. 그 그래픽은. 그게 더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인식과 처리 능력과 좀 비슷할 것 같아. 그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잖아. 그쵸.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렇게 보면 이제 컴퓨터 연산도 어떻게 보면 분산 업무들을 굉장히 고도화시켜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분업. 우리 부끄러운 시간에 배웠던 분업. 진짜 200년 전의 분업이 분화돼서 AI 모델까지 온 거죠. 그러네. 그죠. GPU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인기의 이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최신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더 알아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역사. 좋아요. 네, 자, 쓸공님들 오늘 이제 엔비디아 같이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 우리 쓸공 언니는 우리의 소명, 즉 공부죠. 공부 이제 분업화된 소명 공부. 자, 열심히 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